헌법재판소가 지금 최재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이 탄핵 소추를 기각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8명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은 그럴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드 감사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 수사 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근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역시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2년 전 감사에서 세종청사 근무일의 93%를 지각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 기각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지금 추미애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29번 탄핵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29대 빵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탄핵할 만한 그런 사안으로 탄핵을 추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추진한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유가 돼? 사유가 돼? 사유가 돼? 지금 나오는 것도 다 그거라는 겁니다. 사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이걸 딱 보게 되면 그동안에 민주당이 얼마나 국정에 발목을 잡으려고 혈안이 됐는지. 아니 29개 중에 그래도 한두 개는 인용되고 이러면 내가 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일방적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이 탄핵이다라는 제도를 완전히 자기들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 저쪽 반대 세력에는 어떤 뉘앙스를 주냐면 봐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까지 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글쎄, 이 문제는 제가 좀 강하게 반박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오직 하면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했겠냐. 많은 건 사실인데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그러나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무혐의 처분을 해요. 한덕수 총리 문제도 우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6명밖에 없는데 심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임명을 안 한다고 공언을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방치를 합니까? 당시의 정치적 상황 자체를 어떻게 서로 간에 정치적 결과물로 연결할 수 없었던 사정까지도 상황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야당하고 아예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 만났죠. 이재명 대표 만났죠. 마지막에 양쪽에서 세 사람 감독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만나는 게 진정한 대화가 됐겠어요.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행정부가 그렇게 해서 의회 다수당하고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제동장치라고 이제 썼던 게 결국 그렇게 행정부의 어떤 그 책임자들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한 게 이제 탄핵이고 그 점에서 남발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좀 저희도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부 기각될 만큼 그렇게 말하자면 탄핵을 소추를 할 때 구성 자체를 그렇게 엉성하게 했냐 싶을 정도로 안타깝지만 그러나 아예 여야의 대화 자체 그리고 의회 다수 권력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또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났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도 안 만났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때 한동훈 대표 밥만 먹고 보내고 국정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예산 삭감 그리고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거니까 그래서 계엄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할 말이 없는 게 29번 탄핵을 해가지고 8번 기각됐습니다. 16건은 폐기 철회됐어요. 그럼 한 건이라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총리님도
여당 하실 때 행안부 장관, 총리 하셨잖아요. 그때 야당에서 지금의 집권당이죠. 탄핵하겠다고 이런 위협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건 없으시잖아요. 뭐 저는 안 당했습니다만 일을 잘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강요들 중에서는 그 탄핵하겠다라는 위협을 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예.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거기서 내용은 옛날처럼 그렇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한 건 상당히 구식이에요. 사실 신식으로 했던 건 민주당이었거든요.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제도적 자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겠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면 말할 수 있어요. 29번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기에. 그 감사원장이 이제 탄핵 기각이 되니까 이쪽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계엄의 정당성이 확보된 거 아니냐. 당연히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거 그게 뭐 비약이죠. 아니 대통령이 아까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걸 못 참아서 그걸 구실로 계엄을 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헌법기관을 중지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게 같은 차원에서 비교돼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도 그 다 그 정말로 그 대단하신 그 우리 법조인들인데 국민의 이 상식적 판단과 눈높이를 그렇게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치적인 그 코멘트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계엄을 왜 발동했느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때는 그게 정무적으로 온당치 않고 또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 뭐 무조건 한 건 아니니까 그 판단의 근거로 이러니 계엄을 한 것이다 하는 근거로 이번 탄핵 심판 결과를 이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건 변호인들의 얘기라고 봐야죠. 전혀 다른 얘기고 이제 그게 사실은 논리적 연관이 안 된 게 이제 논리적 비약인 게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탄핵 소추 자체가 불법이었던 건 아니다. 적법했다. 정당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용하지 않고 기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반면에 대통령이 계엄령 때린 것은 이거 분명한 위헌이고 위반이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이번 그 감사원장 그 기각, 탄핵 기각 이것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안 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계십니까? 별개 사안이고 그거는 아마도 그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형사 재판이라 하면은 감경, 사유, 정황 이런 거지 실제로는 딱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계엄령을 했는데 그게 헌법에 부합하는가, 법률적인 절차와 부합했는가 이거 두 가지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올릴 때 이걸 내란죄로 의율해갖고 전부 그 내란죄로 올린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또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죠. 탄핵소추안의 이 내란죄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이 평의를 할 때 하나하나 그 쟁점으로 토론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훨씬 지금 좀 복잡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 여론이 70%, 80%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쏠려 있다면 아마 헌재도 쉽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식한 헌재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법리를 무시해가면서 소수에게는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는 그 사람들 정치인들이 아니거든요. 여론조사 딱 보고 이거 아니야. 제가 이거는 아니고. 여쭤볼게요. 네.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군인들이 동원됐다는 게 이제 그런 쟁점과 관련되는 건데 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에 주어진 합법적인 수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수단을 발휘를 했단 말이에요. 발휘해서 거기에 그 위법적인 요소가 절차적으로나 뭐 이런 게 좀 덜했다
하면은 계엄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했다는 것 때문에 탄핵하는 게 아니라 계엄을 그냥 합니까? 요건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엄에 요건이 있는데 바로 그런데 그 요건 자체가 안 맞았단 말이죠. 계엄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요건이 맞지 않는데 그렇다면 대통령한테는 그 계엄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